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이 광장 들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듀얼 토크에 이 수천 명이 와서 이거 오늘 사인, 근데 팔 빠지겠구나. 근데 뭐 밑에 엄청 많더라고요. 네. 오늘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작은 데 잡았는데요. 이 책을 썼어요.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책을 쓰면 출판 기념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소화하고 그냥 땡 이렇게 끝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를 10년 정도 했고 그리고 정치를 왜 하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아직 안 읽어보셨죠? 네. 근데 책을 저도 이제 뭐 처음 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몇 번 냈었는데 이번 책이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징계 먹고 또 자숙을 강요당하고 이럴 때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초중고 문예반만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시를 한 편씩 썼어요. 근데 시는 이 시심이 올라와야 시를 쓰는 건데 저희 학교 고등학교 문학반에서는 시를 안 쓰고 막 때렸어요. 문학반.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 뭐 떠올리지도 않는데 또 쓰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러 우울한 척 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괜히 슬퍼하는 장면들도 생각하고 또 슬퍼하는 이런 뭐 드라마 이런 것도 보고 막 이러면서 쥐어 짜내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거지 시죠. 그래서 해보니까 이 작가로서는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작가이기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어찌 하다 보니 정치인이 됐습니다. 근데 정치인도 인간이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욕먹는 게 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매번 욕만 먹고 다녀요. 그래서 왜 이 직업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인간적인 회의가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욕먹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없애버리면 이 나라는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로서 성립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그래도 내가 좀 착하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여기서도 뭐 나오지만 정청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완전히 냉혈한이고 강경파다라는 것이 초선 때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나는 강경파가 아니라 강경 옆에 있는 금산파다. 나는 금산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봉주 의원입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잠깐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대한 정치인 정청래 숟가락 얹고 가려고 하는 허접한 정치인 정봉주입니다. 계속 서서 얘기하세요. 그 정봉주 의원 잘 아시겠지만 BBK로 억울하게 1년 옥살이 했는데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날 그러면 모든 기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건으로 뒤덮여야 되죠.
근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사로서 누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정봉주입니다. 정봉주 기사가 더 많이 나왔고 정봉주가 실시간 검색어로 해서 김정일을 눌렀어요. 김정일을 기사로서 실시간 검색어로 누른 세계 유일의 사람이 바로 정봉주입니다. 여러분 정봉주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앉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나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쩜 이렇게 청산 뉴스처럼 말도 잘하고 잘 짜서 이렇게 하냐. 근데 한 번도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자 이렇게 짜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지금 막 왔잖아요. 오늘 우리 무슨 얘기 합시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얼마나 욕을 할지 칭찬할지 제가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좀 진정하시고요. 이어가겠습니다. 나 가만히 있는데 뭘 진정하래.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아이고, 나를 보니까 갑자기 떨면서 막 이걸 쏟고 이래가지고. 예. 책 아직 안 읽어봤죠? 재경? 네. 뭐 안 읽어봐도 다 알지 뭐 뻔하지 뭐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엮어가는 이런 구성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21년이면 식민지죠. 3.1운동 다음에 태어나서 16살에 시집와서 한 살 어린 15살짜리 꼬마한테 와보니까 아버지는 15살인데 초등학교 4학년이었대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18살에 큰아들을 낳아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갔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큰형님이 전교 1등을 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서 자퇴를 납부금이 없어서 시켰고, 그리고 그 공부 잘하는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나무에 와서 장작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1942년도쯤에 아버지가 일본 홋카이도 징용으로 끌려갑니다. 3년 동안 소식을 몰라요. 근데 징용 갔다 오면서 많이 죽었죠. 근데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왔어요. 전쟁 끝나고 보릿고개 건너서 이제 45세 1965년에 저를 10번째로 낳는 거죠. 예. 그리고 아들 제가 서울대에 나왔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서울로 가면 다 서울대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제가 첫 번째 서울대를 간 사람입니다. 그 시골에서는 대학을 한 번도 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 왔는데 이제 앞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으니 취직해서 은행에서 펜대 굴리고 잘 살겠건 했는데 경찰이 저희 동네로 들이닥칩니다. 제가 수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학생회실에서 있는 걸 알지만 경찰은 시골로 갑니다. 가서 당신 자식 잡으러 왔다. 동네 소문다 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경찰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막걸리 받아다 막 대접하고. 근데 거기 없는 걸 알아요. 근데 경찰은 갑니다. 동네가 다 들썩이고 소문나고. 그래서 자네 막내는 이제 인생 끝났네. 이렇게. 그래서 걔가 또 잡히고. 저도 잡혀서 4시간 동안 눈 가리고 손 묶이고 4시간 동안 제가 맞았어요. 안기부한테. 그리고 징역을 나왔어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제가 그때는 방패로 찍혀서 10반을 이렇게 꼬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MBC, KBS 9시 뉴스의 톱 뉴스로 나와요. 우리 형수가 어머니 놀랄까봐 가서 TV를 일주일 동안 뉴스를 껐어요. 근데 막내가 추석 때도 안 오죠. 설날 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둘째 형수한테 얘기해서 면회를 옵니다. 서울구치소 면회를 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특별 면회 하는데 50분 동안 한마디를 안 하고 울기만 하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딱 한마디 하고 난 간다. 그러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었는데 그게 건능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왜 나라를 잃은 서름에서 식민지가 되고 전쟁이 되면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살아야 됐으며 우리는 또 왜 이 분단의 역사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며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라 잃는 걱정 없고 제발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긴장 속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웃으면서 가자. 그래서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렇게 보여도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봉준영. 어제요, 머슬매니아 나갔어요. 감옥에서 1년 동안 있을 때 계속 푸시업하고 못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제 최고령 머슬매니아 출전했어요. 1회전 탈락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봉도사 봉준영님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오는데 1층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무슨 아이돌이 왔대. 그냥 거긴 줄 알고. 옛날에 우리가 다니면 늘 그렇게 기본 가면 한 1000명, 2000명 모이니까 많이들 왔네 그랬더니 같이 오는 수행비서가 저기 아닙니다. 올라오니까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 저도 그 달려라 정봉주 북콘서트를 여기서 했는데 이 일대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오늘 정청래 우리 그 의원님께서 북콘서트 한다라고 이게 마비가 될 줄 알았더니 뭐 마비는 안 됐네요. 원래 모든 사람에는 다 복근이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다 복근이 있어요. 여자분들도 있고. 근데 복근을 덮고 있는 살이 있어요. 이렇게 운동을 해갖고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불필요한 살을 걷어내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제가 2012년에 출소했으니까 지금 3년 지났거든요. 여기 군대 갔다 다녀오신 분들 계시지만 군대 갔다 와갖고 그 빠리빠리 하던 정신이 일주일 지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이 몸을 유지하고 더 좋아졌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머슬매니아에서 자기들이 출연하라고 여기저기서 막 꼬드기더니 가니까 1회전 탈락을 시켜버려. 근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1회전을 통과하면 안 될 정도로 5명 통과한 분들이 너무 몸이 좋은 거예요. 작년까지 선수로 뛰던 분들.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데서 일하다가 그런 분들 플러스 40이니까 4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5등 안에 들어간 사람 제 조카뻘들이야 다. 근데 이렇게 비주얼은 제가 제일 동생 같아. 그분들인데 실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탈락을 하면서 실제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또 도전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 4월에 58세가 돼요. 꼭 그럴 때만 반응을 보여. 나이 얘기할 때만. 제가 59년 돼지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7세예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총각 같아요? 이제 분위기가 좀 사네. 왜 이렇게 꿀꿀하게 얘기하고 분위기를 딱 가라앉혀. 근데 이제 그래서 미켈란젤로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드냐, 돌로. 그럼 미켈란젤로가 저하고 똑같은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저게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든 게 아니고 불필요한 돌을 걷어내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나오더라. 원래 돌의 본성은 저렇게 아름답다. 원래 정청래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정감 있는 사람인데 이 시대가 그걸 덮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 덮어놨습니까? 왜 정청래가 이렇게 강성일 수밖에 없고 정봉주가 이렇게 강성일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아주 꼴통 수구 꼴통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중도에 있는 분들 진짜 꼴통이면서 이 대가리 사상이 안 바뀐다. 저한테 데려다 주세요. 정청래한테 데려다 주세요. 술 2번 마시면 완벽하게 봉빠 정빠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대학 때 감옥 갔다 왔습니다. 정청래. 정봉주도 대학 감옥 갔다 왔고 그 이후에 저는 한번 갔다가 29일 만에 두들겨 맞고 다시 구속 안 되고 나왔고 그때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으면 저도 한 5년 살았죠. 왜 우리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6.25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청래 정봉주가. 그럼 6.25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김일성 공산도당이 밀고 내려와요. 그러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주장하겠다는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정봉주 정청래는 싸웁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줬던 역사적 과제로부터 피하지 않은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그리고 지금처럼 양극화된 시절에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고통받는 시절에 여기에서 이 시대 정신에 투철하게 삶을 살자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 온몸을 던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권익과 책임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임한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싸워주자는 누가 싸웁니까? 그리고 그렇게 싸우라고 여러분들이 권력을 위임하지 않았어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는 거지만 정청래 검찰에서 안 밉겠습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생기기도 좀 밉게 생겼잖아요. 정봉주 안 밉겠어요? 더 밉죠? 뺀질뺀질하잖아요. 나이 57세라고 믿지 않을 정도의 저 동안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국정은 우리가 안 미울까요? 검찰 안 미울까요? 새누리당 안 미울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뒤를 뒤지죠. 돈 문제 있는지 여자 문제 있는지 또 정청래는 알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성들한테 인기도 좋아요. 여자 문제 있는지 노냥 찾을 거 아닙니까? 감옥까지 보냈는데 돈 문제로 걸면 우리 한 방에 휙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안 뒤졌을까요? 뒤졌겠어요? 안 뒤졌겠어요? 수도 없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은 여기는 나쁜 짓을 안 했겠죠. 저는 나쁜 짓을 해도 안 걸립니다. 우리 뒤가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를 못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는 건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보세요. 올 연말 되면 30명 후리가리 한다는 소문 돌고 있고 지금 이미 몇 명 돈 먹고 들어갔잖아요. 그분들이 당의 지도부고 당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당을 지난 4, 5년 동안 이명박 때부터 7, 8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이 저러저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당이 이렇게 온건하고 당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저들이 잘못해도 얘기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럼 여기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아니 당은 너무 까는 것 같아. 잠깐만. 징계 또 먹을 것 같아. 당신 얘기하는 거 아니라 걱정합니다. 그러면 정청래가 저렇게 바른 소리 할 때는 이분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지지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당의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한다면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갈 정청래 선생의 발언을 할 때 그 제가 같이 나선 겁니다. 왜? 정청래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정청래가 이 책 보시면 알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따뜻하지 않으면요, 그게 맑지 않으면 불의를 보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왜? 내 뒤가 구리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요,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동질성을 느끼니까 뭐라고 크게 얘기하지 못해요. 정청래 의원이 큰 소리 치고 정청래 의원이 강성인 것은 내 마음속에 맑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맑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내 얘기를 칭찬하려면 1박 2일이 걸려. 1박 2일이 걸리니까. 아니, 365박 366일이 걸리는데. 자, 정봉주 그래서 결론만 내릴게요. 네. 정청래 의원이 정의롭고 강성인 것은 그 안에 맑음과 순수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책에서 살아온 역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가슴 아프고 눈물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책을 쓴 게 아니라 정청래 대권 출마 선언문입니다. 감사하고요. 정봉주의 소원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 책 33페이지를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펴서 봐주겠습니다. 앞뒤 생략하고. 학원 강사 출신이에요, 여기가. 저도 학원 강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책 펴주세요, 여러분. 네. 형님 33초.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의 정청래 일병 구하기도 사실상 당 밖의 외침이었고, 그것이 당 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정봉주의 팟캐스트가 전국구에서 3번씩이나
특집 방송을 편성해 과도한 징계를 경계했지만 그건 역시 허사였다. 정봉주 선배에게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결과가 좋지 못해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나 정봉주 선배의 그 진심 어린 의리를 나는 영원히 간직하겠다. 요 책 33페이지 나오는데요. 개인을 칭찬한 게 유일하게 이 책에서 정봉주 하나 있습니다. 좀 고맙지? 고맙죠. 그리고 현역 의원의 칭찬을 받는다는 게 제가 국회를 떠난 지가 지금 오래돼갖고 국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제. 제가요 10남매 나서 5을 잃었어요.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 그래서 큰형님이 78세 그리고 둘째 형님은 저랑 띠동갑 63세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5남매가 큰데 제 바로 위 형님이 형님하고 나하고 합친 이름이야. 정봉래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정봉래 그래서 정봉래처럼 이렇게 한 거야. 정봉래입니다. 저희 형이.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을 얘기한다면요. 얼굴 크기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그렇지만 같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 17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정봉주하고 저 공통점이 운동권 출신 국회에 진출한 사람 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아닌 유일한 2사람입니다. 그리고 운동권 내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줄 서고 따라다니는 주류에 줄 서지 않는 비주류를 자처한 어찌 보면 자발적 왕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하고 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국민과 더 친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틀려요. 다 틀린데 그것만은 둘이 같습니다. 맞나? 예, 맞습니다. 오늘 정청래 잔치인데 와갖고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잖아요. 예, 너무 이 토요일 날 사실은 출판사하고 오늘 저도 생애 처음 이런 걸 처음 해봅니다. 정치인이 무슨 팬사인회 뭐 이런 거 하기 쑥스럽기도 하고. 아니, 무척 많이 오신 거예요. 네. 무척 많이 오신, 진짜 많이 오신 겁니다. 네, 근데 예. 현역 정치인이 팬사인회 한다는 게 지금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정치인이 또 책을 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별로. 뭐 김대중, 노무현, 정봉주 이 3사람 정도 성공한 것 같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껴준다면 문재인. 그렇죠. 네. 저는 달려라 정봉주는 35만 부가 나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봉주의 기록은 감옥 1년 살면서 가장 많은 팬레터, 편지를 받은 그리고 하도 쉬지 않는 면회.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징역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 잠시 앉으세요. 네. 팟캐스트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요즘은 좀 덜한데 계속 이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근데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사랑과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제가 새정치연합을 그렇게 공격할 때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 파워가 있고 방송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얘기하는 건 다 방송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정치를 보실 때 어쨌든 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인데 정치는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막 발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 물 밑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 정치권 내부의 암투나 서로 간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한 100만 배쯤 초과합니다. 뭐냐면 왜 그렇게 이 당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저 의원을 그 공갈 발언 하나 때문에 왜 온 당이 달겨들면서 물어뜯었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직 정지라고 하는 징계를 먹은 것은
과연 거기가 종집으로 끝난 것일까? 저는 이게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불씨가 돼서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많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숫자와 무관하게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워치독이 돼갖고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마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고 깊게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댓글 추천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펄펄 끓는 심장을 꺼내서 여기 앉아 계신 이 구의원님, 여기 앉아 계신 이 실무자들, 여기 앉아 계신 국민들과 내 펄펄 끓는 심장을 꺼내서 여러분의 심장과 맞닥뜨리는 게 정치인 겁니다. 그럼 이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치인 아니에요. 저는 머슬맨이 이뤄지면서 탈락했지만 내년에 정청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 길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잠깐 앉아주세요. 네. 제가 아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봉주영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치인이 큰 소리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견제도 많고 또 권력의 감시도 많습니다. 제가 28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나갔죠. 저는 끝나고 알았습니다. 검찰에서 저를 내사를 했습니다. 혹시 뒤가 구린 게 없는지.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 불려갔던 후배가 형님 나 죽다 살아났어요. 검찰에 끌려가서 이러저런 거를 물어봤는데 그 조사받고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냥 찔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있는지. 만약에 제가 뭐가 있었으면 전당대회 기간 중에 그걸 발표했겠죠. 검찰이.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 치는 만큼 더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글을 쓰면 보좌관이 써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대필 작가가 써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심들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책 페이지 수도 일부러 416페이지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일어났던 4월 16일을 기억하자 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416페이지로 맞췄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은 보좌관이 써준 글이 없습니다. 네. 보도자료 2페이지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리 정진화 비서관이 그거는 썼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북한에서 포격전이 있었죠. 휴전선에서. 그날 하루 날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4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연평도 포격 때 8조 원이 날아갔는데요. 이번에는 하루에 34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열흘간 지속됐다. 340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 국가 예산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제1롯데월드 100몇 층짜리 지으면 뭐합니까? 전쟁 나면 잿더미로 됩니다.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가 전쟁이 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까 하를 연구해 봤답니다. 500만 명이 죽는답니다. 남과 북이. 그리고 만조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핵심 주장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신성한 마음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 행사는 제가 만든 행사가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행사고요. 그리고 오늘 난생 처음 이런 걸 해보는데 오늘 해보고 다른 데서 가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전국을 찾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정 출연해준 우리 봉도사 마지막 인사말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좋죠? 생각하면 이제까지는
든든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정청래 의원을 생각하면 좀 가슴 따뜻한 그런 기억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